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후퇴하면서 수출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면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가 정말 그 핵심 산업입니다. 수출을 규제하겠다면서요. 불확실성을 던진 겁니다.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 거죠. 사람들이, 국민들이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초순경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는가를요. 그 불안을 던지게 되면은 자연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혼란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 분열이 생깁니다. 내부에 분열이 생기고 그 분열은 결국은 국정 운영을 하는 정부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제 총선을 이제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요.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보복을 할지 그걸 정확히 알았었던, 인식했었던 사람들이 국내 전문가 중 한 사람도 있었냐? 제 기회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주만 공습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일본이 그러니까 등비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역사 문제를 가지고 혹은 정치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이런 교류를 중단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WTO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청구권 협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배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도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통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었고 정당한 것이었다는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더 지금 사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게 된다면은 동북아에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긴장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동북아에서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가의 산업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싸움의 결과는 보입니다. 선진국가의 산업구조는요, 우리가 제조업을 예를 들었을 때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만약에 떠올리게 되면요,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는가? 그 제품을 어떤 기능으로 쓸 것인가? 그 제품에 대한 이 소위 개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제품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인데 그 기술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부품 소재 장비도 있고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도 있고 여러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복합적인 전체의 과정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선진국가의 산업구조예요. 단지 생산 과정을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이 반도체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산할 능력이 없어 안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싱가포르에서 만드는 게 더 싸기 때문에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자, 선진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부품 소재와 관련된 완제품들이 세계에 없는 상품들이냐고요. 다 있는 상품들이잖아요. 그 얘기 결국 뭐냐면은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가들은 다 있는 기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다 뭐 대체가 가능한 거냐? 자, 자동차를 만들 때 독일식으로 만드는 독일의 자동차 기술이 있고 일본 기술이 있고 미국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뭐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단지 공정 과정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존재를 해요. 공정 과정에서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럼 그 공정 과정과 관련된 부품 소재에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거를 가까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는 그걸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사업용해 왔던 것이고 그걸 바꾸려고 할 때 불편함은 따르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안 팔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어쨌든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바꾸거나 기술을 그러니까 매입하든지 아니면 국산화를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베한테 무릎 꿇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반도체 3개 분모 소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모소를 제가 다 봤어요. 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김현종 차장이 뉴스공장 나와서 그런 얘기 했죠. 한중 정도 된다 이런 얘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일본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기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건 하고 대개 우리나라 정밀화학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계 정밀 기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미국의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대부분이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3대 급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나머지 3개보다 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싸움을 즐기자고 이런 얘기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특히 제가 정부한테 계속해서 조언을 했던 것은 중소기업 챙겨라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맷집이 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맷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요. 잘못 골랐다. 오히려 전술적으로 일본이 제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자기들이 수입선을 바꾸는 것이 이게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현장 파악을 해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가지 말고 현장의 중소기업들의 그러니까 요소사항을 다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그러니까 1대1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한테도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요.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지소미아. 저는 처음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말이 길어도 그걸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지소미아 근데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든가요. 근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일본하고 군사적인 교류를 해? 정서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일 간의 전쟁에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에 좀 살벌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 금요일날 트위터에다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제조업체들 다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수하라고요. 철수 안 하면 나 책임 못 진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는. 그리고 관세를 추가로 5%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미국의 전략은 뭡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뭐예요?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동북아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데서 뭡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상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맺는 순간에 우리는 중국하고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요, 우리가 수출하는 액수가 27%입니다. 최근에 좀 줄어들었지만요. 홍콩까지 합치게 되면 34%입니다. 미국은 12%뿐이 안 돼요, 수출액이. 한국, 일본은 5%뿐이 안 됩니다. 두 나라 다 합쳐도 중국, 홍콩 합치면 1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중국하고 싸움하는 것보다 일본하고 싸움하는 게 그래도 만만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잠깐 비껴나갈 수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 안보 협력 안 하겠다는데 우리만 혼자서 짝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구실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한테 네 번째로 고마운 게 우리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게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지금 신의 한 수를 제공해 준 거예요.